시정 토론은 우선 손영철 세무사님부터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55분간 발제를 해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금세 갔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매우 재밌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존경하는 이전호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 신탁세제 대변역이 있었음에도 그 새로운 신탁세제를 평가한다거나 해석론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교수님의 발제문에는 현행 신탁세제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해석론도 많이 전개하고 있어서 현행 신탁세제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큰 도움이 될 거다.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신탁세제와 관련한 이제 저의 논문과 제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신탁세제를 간략히 평가 한번 해보고요. 아울러 교수님의 그 발제문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동의하는 부분과 또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그 신탁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 신탁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유연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신탁의 경제적 실질이라는 관념에서 비춰보면 매우 그 이 경제적 실질도 다양하다. 단순한 도관에서부터 상법상 그 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그 신탁세제는 법인세법 5조 1항에서 그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탁을 단순히 도관으로 모아 과세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수탁자 지위를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가 신탁세제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출현 및 수익권의 양도, 나아가서 신탁의 부가가치 과세, 신탁세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쟁점 규정이 신탁의 다양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상으로도 여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예컨대 쟁점 규정으로는 수익자가 다수이고 수익권이 자유롭게 양도되는 신탁에 있어서는 적절한 과세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수익권이 선순위, 후순위 수익권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쟁점 규정은 오로지 그 양쪽으로 수익권이 양쪽으로 분할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동화 신탁이나 2011년 새롭게 도입된 수익증권 발행 신탁 등 수익권이 질적으로 분할되는 신탁에 있어서는 그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쟁점 균형은 명의신탁이나 자익신탁인 수동신탁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익신탁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식은 타익신탁이지만 실질은 자익신탁인 신탁을 설립하고 재산을 분산하여 소득세의 누진 구조를 무력화하는 데 이용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쟁점 규정은 신탁 재산의 출현이나 수익권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상 해석론을 반영되어 경제적 실질이 상법상 주식회사에 이르는 가까운 신탁에 있어서는 과세상 많은 혼란을 야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신탁소득세제 개편은 종전 신탁세제가 신탁의 경제적 실질을 단순한 도관으로 보던 시각을 버리고 신탁의 다양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새롭게 법인과세 신탁, 또 위탁자과세 신탁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입법이다. 투자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관론적 시각을 반영하여 그 일부 손익, 자본손익 과세 제외 규정이라는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새롭게 투자 이익 자체를 과세상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우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 교수님께서는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인과세 신탁을 도입한 본래의 취지나 외국의 입법례를 감안하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위탁자과세 신탁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2, 제4항, 제2호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신탁 설정 부분과 관련해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다목에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경우에도 신탁 설정 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마치 원칙적으로 신탁 설정 시에 양도세 과세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교수님께서는 대가의 수수가 없는 만큼 과세 요건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법 입법 전에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시점에 이걸 양도소득세 과세 계기로 본다라는 행정해석이 다수 있었고요. 또 이제 법인과세 신탁과 같이 능동신탁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신탁에 있어서는 신탁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마치 법인에 대한 출연과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이때 그 과세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종전까지는 해석론에 의해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양도세 과세를 하면서 예외적으로 위탁자 과세 신탁과 같은 경우에 하나요. 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 입법의 취지가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저의 수견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의 충분한 이제 설명은 있었지만 혹시 다시 한번 그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신탁의 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것입니다. 수탁자의 법률적 주의를 무시하는 쟁점 규정은 부가치세 과세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당초 실무계는 이제 신탁의 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법률의 근거 규정가 없었기 때문에 도관원적 해석론에 근거해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과세 납세의무자로 봐서 과세 신문을 해왔고요. 대법원도 이러한 그 원칙에 맞춰서 판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탁의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는 과세 해석과 판례에 근거하여 과세 실무가 이루어져 왔지만 쟁점 규정이 신탁의 경제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와 세법적 효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했고 그리고서 이제 판례가 축적되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환업체 판결을 통해서 이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옳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세법 개정에서는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대법원 전환업체 판결에서와 같이 수탁자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그 위탁자도 납세의무 즉 도관적 그런 그 관계에 있는 신탁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탁의 그 경제적 다양한 경제 실질을 반영해서 입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토론자 역시 매우 찬동한 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탁의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법 개정에서 신탁이익의 증여나 상속과 관련 다수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조문 구성을 합리화하는 정도였고요. 또 유언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소 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를 명확히 하는 내용 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간 표시로 했던 게 있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저 1항 25조의 나호입니다. 위탁자가 신탁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 조문에서 새롭게 나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탁소득 과세와 관련한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 즉 위탁자 과세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신탁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신탁이익의 상속과 관련한 몇 가지 개정이 있었는데요. 먼저 유언 대용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 사망식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로 과세하고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유언 대용 신탁이나 유언 대용 신탁의 유증이나 사인 증여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이라는 용어의 범위에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소 신탁을 포함시키고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소 신탁의 수익자를 수유자의 하나로 나열함으로써 위탁자 사망 시점에 상속세 과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인데요. 다시 부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 와서요. 이제 종전과 달리 제9조 1항 단서문단의 조문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종전 단서문단에 의하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가 도관론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문장을 명확하게 개정한 게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크게 바뀐 건 없는데요. 제 사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앞쪽 조문에 보면 상증세법 제9조 제 사망인데요. 사망에 보면 수익자 연소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 재산에 포함한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망은 새롭게 입법된 것입니다. 사망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사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수익자 연수 신탁에서 수익자의 상속세 부담 범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설을 전제한 다음 현행 세법의 구성상 그중 제1설인 수익자 각각이 신탁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제1설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1설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제가 만든 사례인데요. 위탁자 사망 시점에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는 선행 수익자인 배우자 1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후행 수익자인 큰딸이 신탁재산 전부에 대해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1설은 현재 일본이 수익자 연수신탁의 상속세 과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토론자의 소견으로는 현행 세법이 상속이라는 용어의 범위에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수 신탁을 포함시키고 있고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소 신탁의 수익자를 수의자의 하나로 나열함으로써 위탁자 사망 시점에 수익자 연소 신탁의 수익자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됨을 명확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주석 10번에서 보면은 2020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서도 수익자 연소 신탁의 각 수익자에게 기속된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탁자 사망 시점에 후행 수익자가 받을 재산이 0이기 때문에 후행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 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위탁자의 사망은 그 시점에 후행 수익자의 수익권이 철회 불능의 권리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 사망 시점에 후행 수익자 각각 또 수익권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위 제3항에서 수익자 연수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이란 위 사례에서 배우자 사망 시 후행 수익자인 딸이 갖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즉 수입 수익권의 가액을 뜻하고 이는 수입 수익의 미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 큰딸의 수입 수익권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지 제1설과 같이 신탁재산 전체를 후행 수익자인 딸의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다시 과세한다라고 일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고요. 저의 그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 교수님 어때요? 이걸 김병희 교수 토론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면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바로 할까요? 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우리 손 박사께서는 이 금융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실무 경험도 풍부해서 아주 유익한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39페이지 토론문에 있는 개정법 전에도 재산 출연이 양도로 봐 해석해 왔으니까 지금도 양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었는데 내 생각에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탁을 위해서 신탁 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넘어가는 것하고 일반적인 출연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 일반적인 출연은 자기가 그렇게 출자 출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수익을 얻는다든가 계속 그 관할 주체가 된다는 그런 게 강한가 하면은 신탁 같은 경우에는 자익 신탁도 있기는 있지만 일단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산 넘겨주는 것은 자기가 관리를 하지 않고 내 재산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관리하라 그런 취지에서 주는 것이지
정상적인 법인에 대한 출자 출연하고는 본질이 좀 달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맞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손 박사 이야기대로 법문이 아까 발표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불분명하고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어서 어느 쪽인지는 법문이 조금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세 가지 견해 수익자 연속 신탁 1, 2, 3설에 대해서 결국 손 박사는 그럼 그 중에 아까 몇 페이지인가요? 3설에 찬성한다는 취지인가요? 제가 보니까 있어 삼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선 찬성하는 견해가 없다는 취지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위탁사 상황시에 그 후행 수익자 각각도 자신이 미래에 받을 현금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 상수를 부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그 1, 2, 3설에는 여기에 아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물론 그 미래 가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평가 문제는 뭐 극복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예컨대 지금 선행 수익자 이후 후행 수익자는 가령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은 될 수가 없을 것이고 해서 그거를 상속세로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의 그 해석이 꼭 맞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다만 손 박사 이야기대로 42페이지 열품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 뭐 각 수익자 비속 수익권 가액 한도로 돼 있어서 뭐 또 다른 해석을 할 여지를 조금 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도 역시 앞으로 해결할 과제이긴 한데, 처음에 입법을 만든 의도는 최대한 단순화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자는 일설의 취지에 가깝게 만들어졌다고 보이는데, 지금 뭐 해석상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는 남기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오늘 제가 이 발표를 토대로 해서 그 논문 형식으로 조금 길게 써볼 생각인데, 그때 한번 다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손 박사 내용을 한번 잘 재고해서 한번 논문에 담아 보겠습니다. 유익한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병일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병일입니다. 아주 시적절하고 아주 쟁점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전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세무사의 당국에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이전우 교수님께서는 아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신탁 세제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토론문의 4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탁과세제도 설계 운영 시 고려사항으로 우리 이전우 교수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앞으로 이제 신탁이 많이 미완의 영역이지만은 앞으로 많이 활용, 민사신탁이라든가 많이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러한 쪽에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잘못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사회신탁이라든가 또 그런 아주 악용한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국세 징수 분야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탁 재산이라든가 신탁의 중요한 요소들 보면 신탁 재산, 그리고 유탁자, 수탁자, 수익자, 그런 분들 하나라도 만일 해외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과세 관계도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 관련 소득세제 및 법인 세제와 관련해서 발제자이신 우리 이전우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쟁점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법인 과세 신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다 보면 이 선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과세 형평성은
없는 건지 이게 사실 나름대로 좀 형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유탁자가 이제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유탁자의 유언에 의해서 신탁이 설정돼서 유탁자의 상속인이 유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즉 유탁자에게 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법인 과세 신탁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이제 우리 발제문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신탁 재산과 요기에 관련된 신탁의 수탁자, 즉 법인과세 수탁자에 적용되는 어떤 법인세법의 적용 범위를 좀 명쾌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발제문에 동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 신탁의 경우에 우리 이제 전속 기간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정되지 않아서 만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유자 또는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세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탁 전속 기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떤 게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이제 신탁에 있어서 신탁의 모든 결정권이 이제 만일 수탁자한테 맡겨진 재량 신탁이라든가 또 그래서 이제 유탁자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지배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에서도 법인 과세 신탁으로 과세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탁자 과세 제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불필요한 가족 요건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유탁자가 이제 신탁은 차례권을 갖는다든가 또는 신탁의 소득이 유탁자 또는 그 배우자한테 귀속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만 되도록 이렇게 해놔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돼서 유탁자의 과세 범위가 아주 협소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탁 중에서 유탁자 과세하고 관련해서 48페이지로 자료 간단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탁자가 아까 말씀한 대로 재량액이가 많이 이제 개입될 소지가 높은 신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유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을 좀 신탁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골라내서 좀 그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는 진짜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오기에 많은 대법원 판례라든가 세법 개정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아주 자세히 해주셨고, 그나마 현재로서 지금 이제 그나마 부가가치세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고려해서 수탁자 과세로 나름대로 정착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그 발제문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탁 관련해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부가가치세 매입세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수탁자하고 유탁자 간의 자율에 좀 맡기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이제 문제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게 좋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관련해서 이 처분 신탁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일 건물은 이제 신탁이사인 수탁자가 만일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자 과세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만일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유탁자가 각각 공급하게 되는 경우 만일 토지와 건물의 공급 주체가 많이 달라졌을 때 토지는 유탁자, 건물은 수탁자가 돼서 이렇게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안분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신탁 관련 상속세제와 증여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탁의 이제 존속 기간과 관련해서 사실 보면 이제 영국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신탁 재산의 영구적인 구속을 방지해가지고 신탁의 수익권의 융통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의 유보 이익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을 이렇게 막고 하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이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도 이러한 신탁의 존속 기간에 대한 규정을 좀 둘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류분과의 관계인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전번에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저희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원고가 이제 상고를 포기해가지고 이게 수원 주석에 나와 있다시피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이거를 확정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도 요거에 대해서 거의 해당 쟁점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원고가 이제 상고를 포기해서 확정된 사항이고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은 고등법원에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대법원 판례가 아직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과연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간단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이제 연속 신탁과 관련해서 이제 아주 많은 이제 쟁점이 좀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발제문에 나와 있는 대로 수익자 지정권을 가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만일 수익자 연속 신탁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자 연속 신탁의 상속세 이제 과세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 발제자께서 아주 상세히 일안, 2안, 3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1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원본 수익권과 수익 수익권이 합쳐서 100이라고 한다면 일단 사실 이 사례에서 유탁자 A가 돌아가신다면 이 100이 상속이 돼야 맞겠죠. 일단. 그러면 이게 이제 수입 수익권을 만일 20이라고 하고 원본 수익권을 80이라고 하게 되면 일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적절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기 이제 수입 수익권만 예를 들어서 20만 과세를 하고 나머지 80을 안 해버렸을 때 사실 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거를 전체 이제 배우자한테 100을 일단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한테 그 전체에 대해서 또 과세하는 그런 게 그나마 나름대로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1항은 이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받는 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하는데 그런 원칙이 어긋난다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또 이제 2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일단 유탁자가 이제 사망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가 이제 상속받은 수입 수익권에 대해서만 이제 상속세가 일단 과세를 하고 일단 자기 받는 몫이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이제 돌아가시면 자녀한테 이제 전체 수익권을 이렇게 과세한다는 게 하는데 여기 이제 또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맹점은 이제 계속 그 뒤에 뭐 후손 한참 뒤에 뭐 배우자 있고 자녀 있고 그다음 또 손녀 있고 손자녀 있고 그다음 또 뭐 결혼을 만일 빨리 한 집은 뭐 이제 중손녀가 중손까지 나타나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원본 수익권 지정을 하게 되면 이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에 대한 원본 수익권에 대한 과세가 상당히 지연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일단 유탁자 A가 돌아가실 때 원본 수익권과 수익권 이 두 개가 모두 일단 합쳐서 100은 원본 수익권이 뭐 수익 수익권이 20이고 원본 수익권이 80이라고 하면 100은 과세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지향하면서 일단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원론적인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에 따른 이제 세대 생략 이제 이전과세 문제인데 과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 제도에서 과연 이제 만약 수익자 연속 신탁에서 그 후세들한테 세대를 건너뛰어서 신탁의 수익권을 예를 들어서 갖도록 했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대 생략 이전 세제를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좀 깔끔하니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탁 이익의 평가 방법은 상당히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한번 현행 이자율에 좀 그래도 상당히 근접하게 환원율도 이렇게 좀 이자율도 낮추고 이제 그런 개정 자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차피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공익 신탁에 관련된 내용 지금 이제 공익 신탁법도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 이제 신탁법이 된 뒤에 사실 보면 계속 이제 신탁법에서 공익신탁을 이제 관할하고 있다가 공익신탁법이 별도로 이제 법이 마련되고 여기에 관련된 세제는 거의 뭐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이 공익신탁을 통해서만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증세를 과세가액에 산입 않도록 이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근데 현행 규정과 생각해 보면 그런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역시 과세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굳이 공익신탁을 통해서 한다는 그 의미가 과연 불필요한 건지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하는 등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께서 사업 신탁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분야가 앞으로 계속 좀 연구 검토돼서 신탁세제가 원활히 이렇게 잘 운영되어 신탁이 좀 활성화되어 어떤 신탁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덧붙이는 예, 김 교수님은 특히 뭐 신탁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해놓으셨고 제자들도 신탁 주제로 박사 논문을 여러 편 배출시켰는데 오늘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 생각 말씀드리면 46페이지에 법인 과세 신탁을 선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제 형평이 깨진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법인 과세 신탁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특히 뭐 본질이 주식회사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법인 과세 신탁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해야지 이거를 선택시키면 확실히 형평이 깨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존속기간 제한 일본식 20년 뭐 그런 거 영국식 그 문제도 내부 이제 입학 과정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걸 둘 것인가 논의가 됐는데 두지 않기로 한 기본적 이유는 우리는 이제 각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는 한데 특히 이제 산업부서 같은 데에서 이 세제나 무슨 이런 게 신탁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매우 우려를 합니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서도 뭐 옛날에도 없었던 이 존속기간 제도를 새로 들여오면 신탁산업에 무슨 충격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초기에 잠깐 고려하다가 그냥 아예 배제를 시키고 도입을 안 했습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도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아까 손 박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탁자 과세 요건을 가족 요건을 마련해서 지나치게 좁혀놓았다. 좁혀놓은 거 이제 없애야 되고 보다 문제점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이런 위탁자 과세 신탁에 해당하는 신탁이 많은데 그 사실이 비정상입니다. 위탁자가 설정해놓고도 내가 계속 핸들하고 싶다는 그 비정상이라서 그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면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위탁자 과세 신탁 범위를 넓혀가지고 내가 핸들하면 세금도 내가 내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뭐 일본 등에 비하면 우리 지금 위탁자 과세 신탁 범위가 가정 요건을 없애더라도 좀 좁은 셈입니다.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건물 토지가 달라질 때 보통은 뭐 건물 토지 일괄해서 신탁제사로 넘길 것 같은데 만약 달라지면 안분 문제는 충분히 일어날 여지가 있겠네요.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중에 논문 쓸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유류분 이거는 뭐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심 성남지원 판결의 요지는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유류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 2심은 판단을 안 했지만 어쨌거나 항소기각했으니까 그 말이 맞다. 대부분까지는 안 갔는데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신탁제도가 기본적으로 조세 회피 스킴이 아니고 신탁을 이용해서 민법상 대원칙인 유류분제도 물론 유류분제도가 유언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뭐 위헌이라고 한 바가 없으니까 합헌인데 민법의 큰 줄기 유언 관련 제도의 큰 줄기인 유류분 제도를 세제 신탁 세제가 그것을 본질적으로 없애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남지원 판결이 난 뒤에 신탁을 판매하는 그 신탁 회사들은 이 판례가 맞다는 전제하에 뭐 대부분 판결도 없고 하니까 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유류분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상품 판매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큰 혼란이고 문제점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세제 쪽에서 명문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빨리 사건이 하나 있어서 대부분이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아까 수익자 연속 신탁 1, 2, 3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막 만족스러운 견해가 없는 것 같아요. 1, 2, 3이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해석론으로는 부득이 일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 취지가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대로 2설이나 3설로 가게 되면 지금 신탁 위탁자가 죽었는데 재산은 전체가 하여튼 누군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세금은 수입은 일부밖에 안 되니까 원본에 대해서는 세금이 지금 상속세가 안 매겨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게 나중에 후행 수익자 단계에 가서 매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나친 과세이연이고 심지어 후행 수익자가 아직 없으면 원본은 통째로 세금에서 빠지고 아주 일부만 상속세를 매기게 되는데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좀 고민이 되지만 상속세 대원칙 내가 취득한 부분만 세금 낸다. 거기에는 반하지만 부득이 해석론상은 일설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어쨌거나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53페이지 마지막 공익신탁제도는 김 교수님 이야기대로 고쳐야 됩니다. 지금 공익법인을 매개로 할 때만 공익신탁이 가능하다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 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잘못된 거라서 좀 더 활성화하는 식으로 고쳐야 되고 사업신탁도 처음에 신탁법 개정할 때는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본시장법 103조가 신탁재산의 제한이라 그래서 거기 열거된 것만 신탁할 수 있는데 그 뭐 금전, 부동산, 증권 이런 것만 있지 사업이 열거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못하게 자본시장법이 막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금 문제가 아니고 저쪽 금융당국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풀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뭐 김사님, 저기 뭐 질문을 토론을 해주십니까? 예, 교수님. 우리 그 신탁세제의 연구부터 오늘까지 참 큰 뭐랄까 한국 세제 큰 기초를 다져주신 우리 예전호 교수님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 분 교수님이 같이 연구를 하셔서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두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이제 내국세에 대한 것은 쭉 하시는데 이 신탁세제가 국제조세와 연결고리가 있게 될 건데 앞으로 보완하실 때 앞으로 연구를 하실 때 국제조세에 대한 것도 결부시켜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이 신탁세제의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갖고 있는 세제입니다. 뭐 소득과세, 부가가치세제, 상속증여세제, 지방세제 모두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오늘 이전호 교수님이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실제 이번 입법의 가장 바탕이 됐던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이 여러 가지 토론 과정 거친 그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 두 분 토론자의 경우도 실제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에 가까운 그런 신탁세제의 전문가들입니다. 두 분들이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신탁세제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방안을 내놓아서 이 신탁세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지치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20회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